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고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더 깊숙이 기어들어가서 닦으란 말이야. 새벽 2시 화려했던 파티가 끝난 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며느리 서연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 여사는 엎드려 있는 서연의 엉덩이를 발끝으로 툭툭 차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이태리제 식탁 깊숙한 곳으로 몸을 구겨 넣던 그 순간 서연의 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거대한 감옥의 열쇠이자 이 추악한 집안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끝난 새벽 2시였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텅 비었고 서연만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들도 다 치워. 식탁 밑까지 깨끗하게 닦으라고. 내일 아침에 손님들 오시는데 이 꼴로 어떡하려고. 2층에서 장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백 개의 와인잔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진혁은 파티장 한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 진혁아. 와이프는 어디 갔어? 인사도 안 시키고. 우리도 한번 보자. 친구 한 명이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 애가 좀 아파서 먼저 갔어. 미안. 다음에 꼭 소개시켜 줄게. 진혁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안 됐네. 그럼 다음엔 꼭 보자. 건강 챙기라고 전해. 그래, 고맙다. 자, 한 잔 더 하자. 서연은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 여사가 가장 아끼는 이탈리아제 앤티크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들고 상판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쪽 깊은 곳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색 전자기기가 강력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청장치?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하루 종일 걸릴 거야? 2층에서 장 여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장치를 떼어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걸레질을 했습니다. 장 여사가 계단을 내려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도대체 손이 얼마나 느린 거야? 내일 손님 오는데 이 꼴로 어떡하려고? 남의 집 식모들도 너보다는 빠를 거야. 장 여사가 식탁 밑을 들여다보며 서연의 다리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끝납니다. 서연이 기어 나왔어요.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할 말이라도 있어? 또 무슨 불평이야? 장 여사가 물컵을 들고 물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식탁 밑에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검은색 전자기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쨍그랑 장 여사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야? 도청장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기계였어요. 분명히 도청장치가 맞습니다. 네가 미쳤어? 집안 분란을 조장하려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야? 어디서 이런 뻔뻔한 것을 봤나? 장 여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의 뺨을 때리려는 것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지문을 감식하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누가 우리 집을 감시했는지. 서연이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 여사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뭐가 깨진 거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혁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진혁이 깨진 유리 조각을 보더니 서연을 노려봤어요. 너 또 어머니한테 대들었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진혁이 서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니야, 진혁아. 내가 그냥 물컵을 떨어뜨렸어. 손에 힘이 없어서. 장 여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진혁이 장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진혁아, 이 며느리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도청장치가 어쩌고 하면서. 도청장치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진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식탁 밑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난리야.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도청장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아니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진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식탁 밑에 검은색 기계가. 닥쳐.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지? 그렇게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그게 내 목적이야? 진혁이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네가 지금 경찰을 부르겠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진혁아, 됐어. 어서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 나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장 여사가 진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올라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혁이 장 여사를 부축해 계단으로 향했어요. 계단 중간에서 진혁이 뒤돌아봤습니다. 너 내일 당장 정신과 예약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집안을 망신시키면 가만 안 둬. 제대로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네가 이러니까 애들 학교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 모르냐?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두 사람이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진혁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 조명을 켜고 식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으로 안쪽을 샅샅이 더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기랄. 저 여자가 가져갔어. 분명히 가져갔어. 진혁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식탁을 쳤어요. 당장 찾아야 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만약 녹음이 되어 있으면. 진혁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방문 틈으로 주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진혁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어요. 진혁이 방문을 열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자는 척했어요. 자는 건가? 아니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가? 내일 방을 뒤져야겠어. 진혁이 중얼거리며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반지꼬리 함을 꺼냈습니다. 함 밑에 도청장치를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다시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사 노동 일지라고 적힌 표지였어요. 5년이야. 5년 동안 매일 기록했어. 이제 이게 무기가 될 거야.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붉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에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도청장치 발견.
남편의 새벽 주방 확인. 식탁 및 강력 테이프 흔적 있음. 서연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혁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나 회사 간다. 저녁 늦을 거야. 진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진혁이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어요.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반드시 뭔가 움직일 거야. 분명히. 진혁이 백미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장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2층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점심 준비는 제 시간에 해야 해. 장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진혁이 차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 가는지 보자. 진혁이 서연이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시장이 아닌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서연이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사설 보안업체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술자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이거요. 분석 좀 해주세요. 서연이 가방에서 도청 장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건 시중 제품이 아닌데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기술자가 기기를 이리저리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냥 발견했어요.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잠깐만요. 분해해 볼게요. 기술자가 정밀 드라이버를 꺼내 기기를 열었습니다. 이거 완전 개조된 특수 장비네요. 군용으로 쓰던 걸 민간용으로 바꾼 거예요. 군용이요?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네. 이런 건 보통 루트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돈만 주면 뭐든 구해주는 심부름센터 브로커들이 유통하는 물건이에요. 비싸요, 이거. 얼마나요? 최소 500만 원은 줘야 구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죠. 기술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메모리 칩도 있나요? 녹음된 게 있을까요? 있네요. 복구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 좀 걸려요. 2시간 정도? 네, 기다릴게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업체 밖에서는 진혁이 고용한 사내 둘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형님, 저 여자 뭐하러 여기 온 거예요? 젊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나오면 뒤따라가. 전무님한테 보고해야 해. 나이 든 사내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어요. 2시간 후 서연이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서연이 기술자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함부로 다루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맞은편 도로에 검은색 승합차가 보였어요. 서연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승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남대문 시장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승합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저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복잡한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돈을 건네며 차에서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승합차에서 사내 둘이 내렸어요. 어디 갔어? 보이냐?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아. 전무님한테 혼나. 두 사내가 시장 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반대편 출구로 나가
다른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네, 어디세요? 서연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서연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서연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서연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옷가지가 바닥에 널려 있고 서랍이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와야 할 게 왔구나. 장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어요. 왜 제 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어. 분명히 내가 화장대에 놔뒀는데 사라졌다고. 장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내 말고 누가 훔쳐가겠어.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반지는 건드린 적도 없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김 실장, 저 여자 몸수색해. 장 여사가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여사님. 김 실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손들어. 가방 1이네. 잠깐만요. 서연이 가방을 꼭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그래? 역시 네가 훔쳤구나. 장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제 청소 체크리스트예요. 매일 제가 청소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거든요. 서연이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오전 9시에 어머님 화장대를 닦았어요. 그때는 반지가 없었어요. 여기 사진도 찍어뒀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장대 위가 깨끗하게 찍혀 있었어요. 반지는 없었습니다. 그게. 그럼 어디 간 거야? 장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서연이 장 여사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무릎을 꿇고 밑을 들여다봤어요. 화장대 밑바닥에 테이프로 반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머님. 서연이 반지를 떼어 거실로 내려왔어요. 식탁 위에 반지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화장대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숨긴 것 같은데요? 뭐라고? 장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건 증명됐죠? 이제 제 방 좀 치워주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진혁이 퇴근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혁이 장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장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진혁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진지 드세요. 그래. 진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진혁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혀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서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초소형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2층 서재 문 앞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걸로 다 들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이 작게 속삭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 여사와 김 실장의 대화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여사님.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빨리 손을 써야 해. 불륜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빨리 내쫓고 아이만 뺏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빨리.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서연이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전자상가에서 받아온 봉투를 열었습니다. 복구된 도청장치 메모리 파일이 USB에 담겨 있었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브로커한테 500만 원 줬어. 비싸긴 하지만 성능은 확실해.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걸로 뭐 하려고 그래? 어머니 감시하는 거지. 언젠가 저 여자 정신병원에 넣고 회사 먹을 거야. 와, 오빠 대단해. 근데 와이프는? 걱정 마. 서연이 명의로 유령회사 만들어서 비자금 세탁했어. 터지면 서연이가 감옥 갈 거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진혁이 킬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내 여자니까 걱정하지 마. 펜트하우스 금고에 비상금 있잖아.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알아둬. 서연이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았어요. 5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았구나.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트하우스 주소와 금고, 비밀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야. 서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M&A 본부장으로 부임한 강우입니다. 강우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성그룹 전무 박진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 많이 했습니다. 강우가 악수를 받으며 말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진혁이 사업 계획서를 펼쳤어요. 이번 동남아 진출 계획안입니다. 투자 규모는 500억 원이고, 잠깐만요. 강우가 진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사업 계획서입니까? 시장 분석도 엉망이고 수익성 계산도 안 맞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쟁사 분석은 3년 전 자료고 환율 계산은 틀렸고 손익분기점은 아예 허구네요. 이걸 가지고 500억을 쓰겠다고요? 강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혁 앞 책상에 던졌어요. 쾅!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런 걸로는 승인 못 받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짓이라뇨? 제 일하는 겁니다. 전무님은 일 안 하시나요? 당신이 뭔데 감히. 저요? 이 회사 살리러 온 사람입니다. 전무님처럼 망치러 온 게 아니라. 강우가 차갑게 대꾸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회의 끝났습니다. 다들 나가보세요. 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진혁도 주먹을 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진혁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도자기 화병을 집어 던졌어요. 쨍그랑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진혁이 골프채를 들고 거실의 도자기들을 내리쳤습니다. 쾅! 쨍그랑! 쿵! 장식장의 도자기들이 모두 박살났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파편을 피하며 벽에 붙어 섰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다칠 수 있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진혁이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식탁 위에 꽃병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어요. 전부 다 날 무시해. 진혁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술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회사에서 망신당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하지 마. 네가 알 바 아니야. 진혁이 술을 계속 들이켰어요. 30분쯤 지나자 진혁이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진혁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서연이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청장치에서 복구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쓸모없어.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회사는? 내연녀가 물었어요. 내가 다 먹지. 서연이 명의로 유령회사 만들어놨잖아. YS 홀딩스. 비자금 세탁도 다 서연이 한 걸로 되어 있어. 와, 대박. 오빠 진짜 똑똑하다. 터지면 서연이가 감옥 가는 거지. 나는 피해자고. 완벽하지? 진혁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나랑은 결혼할 거지? 당연하지. 서연이 없애면 바로 너랑 결혼할 거야. 걱정 마. 서연이 파일을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지문 채취 키트를 꺼냈어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소파에 쓰러진 진혁에게 다가갔어요. 진혁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지문을 채취해 투명 테이프에 붙였어요. 이걸로 노트북을 열 수 있을 거야.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진혁의 서재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에 지문을 대봤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서연이 재빨리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 내 이름으로 뭘 만들었는지 보자. 서연이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어요.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YS 홀딩스 서류, 법인 통장 사본, 위조 서명.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내 명의로. 파일을 열어보니 수백억 원의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전부 서연의 서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진혁이 서재문에 기대서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혁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내 노트북을 왜 만져? 어떻게 열었어? 저는 그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진혁이 서연의 손목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파요. 놔줘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뭘 봤어? 뭘 봤냐고. 진혁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미리 띄워둔 민준이 생일 파티 준비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생일 파티? 네. 민준이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준비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뭘 봤는지 다 알아.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진혁이 서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음부터 내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알았어? 네. 죄송해요. 썩 꺼져. 진혁이 서연을 밀쳤어요. 서연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진혁이 노트북을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 하마터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 강우가 출근했어요.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사팀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YS홀딩스라는 회사로 빠져나갔는데, YS홀딩스? 어디죠? 유령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박진혁 전무의 부인 윤서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연이요? 네. 일단 소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세요. 강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윤서연. 도대체 누구지? 그날 오후 서연이 회사 앞 카페로 왔습니다. 강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보세요. 강우가 서류 뭉치를 밀어줬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YS홀딩스의 거래 내역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명의로 된 회사예요. 수백억 원을 빼돌렸더군요. 저는 이런 회사 만든 적 없어요. 이건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서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편이랑 짜고 회사 돈 빼돌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자수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강우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윤서연 씨 맞죠? 누구세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사내들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살려주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사내들이 서연을 검은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서연의 가방이 떨어지며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진이 강우의 발밑에 떨어졌어요. 차에 타려던 강우가 발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차장을 봤어요. 서연이 승합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납치하는 거야? 강우가 즉시 달려갔습니다. 잠깐, 멈춰. 하지만 승합차 문이 닫히며 출발했어요. 강우가 자신의 스포츠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승합차를 쫓아갔어요. 꼭 잡는다. 강우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강우의 스포츠카가 도심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앞서가는 검은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어요. 이런 미친 자식들. 강우가 핸들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클렉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승합차가 좁은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강우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잡았다. 강우가 엑셀을 더 밟아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끽. 승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어요. 강우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3단봉을 꺼내 들고 승합차로 다가갔어요. 문 열어. 당장. 강우가 승합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운전석에서 사내가 소리쳤어요. 누가 시켰어? 박진혁이야?
상관없어. 썩 꺼져. 강우가 삼단봉을 휘둘러 승합차 유리창을 깼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다음은 내 머리다. 여자 내놔. 강우가 삼단봉을 들이밀며 위협했습니다. 뒷문이 열리며 서연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괜찮습니까? 강우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내 차에 타세요. 두 사람이 차에 타자 강우가 급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요. 일단 저들한테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20분쯤 달려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강우가 서연을 작은 주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제 안전가옥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우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드세요. 진정하시고. 강우가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당신 거죠? 아, 그거 제 사진이에요.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분은 누구죠?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혜 선생님이요. 제가 잘한 보육원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은혜 선생님이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이름도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이 놀란 얼굴로 강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라고요? 네. 어머니는 평생 보육원에서 일하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강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이 항상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오해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YS 홀딩스 건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까?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도청장치 녹음 파일이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어요. 강우가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실장, 나야. YS 홀딩스 자금 흐름 다시 추적해봐. 접속 IP도 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10분만 주세요. 10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본부장님, 확인했습니다. YS 홀딩스의 모든 금융 거래는 윤서연 씨 집이 아니라 박진혁 전무의 비밀 오피스텔 IP에서 이뤄졌습니다. 오피스텔 주소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네. 수고했어. 강우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봤어요. 윤서연 씨,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박진혁 전무의 오피스텔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신은 무죄예요. 서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인연을 갚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청 녹음 파일이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어요. 그걸 드릴게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강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남편의 비자금을 추적할 방법이요.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야 해요. 강우가 서랍을 열고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쓰세요. 해킹 툴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 컴퓨터에 꽂으면 자동으로 정보를 빼냅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들키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 여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혁이한테 전화 왔어. 오늘 안 들어온대.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거실로 내려왔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진혁 씨가 어머님 몰래 땅을 팔려고 내놨대요. 강남에 있는 땅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확인해 보세요. 서재 금고에 서류가 있을 거예요. 당장 가봐야겠어. 장 여사가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후 장 여사가 진혁의 서재에서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서 부동산 매도 위임장이 나왔습니다. 이 배신자가 내 아들이 날 이렇게. 장 여사가 서류를 구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진혁의 내연녀 최유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부인? 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이 낳으면 아이만 뺏고 여자는 버려. 돈도 한 푼 안 줄 거야.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진혁 씨의 본심이에요. 당신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진혁 오빠는 나랑 결혼한다고 했어.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도 속았어요. 최유라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낙태하라고 했어요. 계속. 저도 알아요. 도와드릴게요. 펜트하우스 금고에 뭐가 있죠? 이중장부 원본이 있어요. 그걸 주세요. 제가 진혁 씨를 무너뜨릴게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같이 해요. 최유라가 금고를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 이중장부를 펼쳤어요. 날짜별로 자신의 가계부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횡령한 날, 나는 집에 있었어. 알리바이가 완벽해. 서연이 강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주주총회 준비하죠. 강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언론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끝장을 봅시다. 서연이 거울을 보고 가위를 들었어요.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단발머리로 변한 서연이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옷장에서 흰색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어요. 그 시각 진혁은 최유라의 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서연이도 끝나고 어머니도 끝나. 오빠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건배. 진혁이 술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술 속에는 수면제가 녹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진혁이 소파에 쓰러졌어요.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최유라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내일이면 지옥이 끝날 거야. 엄마가 꼭 이길게. 서연이 강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 강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봅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운명의 날이었어요. 임시 주주총회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주주들이 자리에 앉아 웅성거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래? 글쎄, 긴급 소집이라던데. 박진혁 전무가 발표할 게 있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진혁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진혁이 단상으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야? 전무가 원래 저래? 진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때 회의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뒤에는 변호사 3명이 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온 거야? 저는 주주로서 이사 해임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뭐, 해임 동의안?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진혁이 소리쳤어요. 경호원, 저 여자 내쫓아. 진혁이 손짓했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은 제가 막았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힐 날입니다. 강우, 네가 왜?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내연녀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주가 조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알겠어? 영상 속 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그럼 회사는 내 거지.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전무가 저런 말을 했다고? 안 돼. 저건 조작이야. 조작? 진혁이 단상에서 소리쳤어요. 이어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청장치로 어머니 감시하는 것도 지겹네. 빨리 끝내야지. 진혁의 육성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런 인간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주주들이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장 여사가 김 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진혁이 장 여사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내 아들은 페류나입니다. 장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비자금 조성도 전부 진혁이가 한 짓입니다. 저도 속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닥쳐. 네가 내 땅을 팔려고 한 것도 다 알아. 이 배신자야. 장 여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주주들이 물병을 진혁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나. 사기꾼. 감옥에 보내. 진혁이 단상에서 비틀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다 오해라고.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강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진혁 전무, 당신은 회사 돈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렸죠. 그건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혁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진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안 돼.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진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 네가 한 거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진혁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죽여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라고. 수사관들이 진혁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박진혁 전무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의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서연 씨를 추천합니다. 한 주주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대성그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이 장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서연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퇴거 명령서입니다. 3일 안에 집을 비우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서연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호송버스가 교도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수갑을 찬 채 버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제기랄. 진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덤프트럭이 호송버스를 들이받았어요. 쾅!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으악! 사고야! 교도관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혼란한 틈을 타 진혁이 미리 매수해둔 교도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빨리! 교도관이 수갑 열쇠를 건넸어요. 찰칵! 수갑이 풀렸습니다. 진혁이 버스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타! 빨리! 진혁이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서연아.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혁? 내 아들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어디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즉시 강우에게 전화했어요. 강우 씨, 진혁이가 탈출했대요. 뭐라고요? 지금 경찰에 연락하세요. 네. 서연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박진혁 전무 호송 중 탈출. 경찰 긴급 수배. 서연이 민준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대신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시작. 서연이 쪽지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아, 민준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우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없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꼭 찾을 겁니다.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보안실로 향했어요. 모니터에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남자들이 아이를 안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킹당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네요. 차량 번호는요? 대포차입니다. 추적 불가능합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강우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찾겠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에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컨테이너 야적장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울고 있었어요. 민준아. 서연이 화면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진혁이 카메라 앞에 나타났어요. 보고 싶었지? 우리 아들. 제발 아이는 놔줘. 싫은데?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진혁이 비웃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줄게. 500억.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서 가져와. 진혁이 하드웨어 지갑을 화면에 비췄어요.
해외 도피 자금이야. 이거 없으면 용병들한테 잔금을 못 줘. 돈 없으면 아이랑 같이 죽는다. 알았어. 줄게. 민준이만 살려줘.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와. 혼자 1시간 안에 영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강우를 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당연하죠. 제가 자금 준비하겠습니다. 강우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긴급 자금 500억 준비해. 가상화폐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장 여사가 병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어머님? 내 비밀 계좌. 스위스 은행 계좌가 있어. USB를 보낼게. 손자를 살려줘.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돈이 준비됐어요. 서연이 가방에 GPS 추적기를 숨겼습니다. 신발 밑창에도 위치 발신기를 붙였어요. 제가 시간을 끌 테니 뒤를 부탁해요. 서연이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PMC 요원들을 대기시켰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서연이 차에 올라탔어요.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붉은 조명탄이 보였어요.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무거운 돈 가방을 끌고 진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위에는 총을 든 용병들이 서연을 조준하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먼저 보여줘. 서연이 소리쳤어요. 조급하긴. 돈부터 확인해야지. 진혁이 가방을 열어 하드웨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500억? 다 있네. 역시 내 와이프야. 진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 보여줘. 약속했잖아. 약속? 하하. 내가 언제 약속을 지켰어?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소리야? 돈도 필요 없어. 너랑 같이 죽는 게 목표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진혁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이 뿌려져 있었어요. 미쳤어? 아이가 있잖아. 내 아들이라고. 아들, 그까짓 거 없어도 돼. 어차피 다 끝났어. 진혁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잠깐만. 서연이 두 손을 들며 소리쳤어요. 뭐, 무서워? 이제 와서? 당신 어머니가 장 여사님이 당신을 위해 남긴 유언장이 있어. 서연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유언장? 그게 뭔 소리야? 진혁의 손이 멈췄어요. 숨겨진 유산이래. 1,000억이나 된대. 당신 몫으로. 1,000억? 진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디 있는데? 스위스 은행 계좌야. 비밀번호는? 그 순간 서연이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냈어요. 퍽! 진혁의 얼굴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으악! 진혁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어요. 서연이 즉시 컨테이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어? 엄마. 컨테이너 안쪽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서연이 밧줄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듭이 너무 단단했어요. 안 풀려. 제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 잡아. 진혁이 눈을 비비며 소리쳤어요. 용병들이 컨테이너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울부짖었어요. 서연이 온몸으로 아이를 덮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진혁이 칼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칼날이 서연의 등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컨테이너 위에서 강우가 레페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연 씨, 강우가 진혁을 날려찼어요. 쿵, 진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섬광탄이 터졌어요. 퍽, 퍽, 으악. 용병들이 눈을 감쌌습니다. PMC 요원들이 사방에서 진입했어요. 다 엎드려, 손들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용병들이 하나둘 제압당했어요. 강우가 진혁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퍽. 네가 어떻게 감히. 강우가 진혁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이다. 다 손들어. 특공대가 현장을 포위했어요. 서연이 밧줄을 풀고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아. 엄마, 무서웠어. 민준이가 서연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서연이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수갑을 찬 진혁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갔습니다. 서연, 2년. 두고 봐. 진혁이 욕설을 퍼부었어요. 서연은 차갑게 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다신 보지 않을 거야.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우가 다가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서연에게 덮어줬어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천만에요. 어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강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여기요. 부상자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이부터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올라타세요. 서연과 민준이가 구급차에 올랐어요. 강우가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가 대서특필했어요. 재벌 3세 박진혁 아들 납치 후 전처 살해 시도, 엽기적 인질극 끝에 체포, 대성그룹 비상대책위원장 윤서연, 아들 구한 영웅. 병실에서 깨어난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문이 열리며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네. 고마워요, 강우 씨. 괜찮으세요? 어젯밤엔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끝났으니까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박진혁은 최소 20년은 못 나올 겁니다. 장 여사님은요? 요양병원으로 가셨대요. 면회 신청했는데 거절하셨답니다. 그러셨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당신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괜찮아? 응. 배고파. 민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안았어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응. 뭐든지 다. 와, 좋아. 민준이가 서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강우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네, 또 봬요. 강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랑 같이. 그래, 엄마랑 같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간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바쁘신데 방해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강우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강우가 물었어요. 일단 회사부터 바로 세워야죠. 비리 척결하고 투명 경영 시스템 만들고. 좋은 계획이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부회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강우가 웃었습니다. 부회장이요? 네.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됐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서연도 웃었어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회장님. 저야말로요, 위원장님.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연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민준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그래, 민준이 마음에 들어?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 집이지. 와, 좋아. 민준이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서연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준아,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두 사람이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서연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요양병원 1인실이었어요. 장 여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회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장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쓸쓸한 방이었어요. 장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진혁이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진혁이 허공에 손을 휘둘렀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가 심해진 상태였어요.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혁, 정신과 치료 시간이다. 싫어. 나 안 가. 서연이를 죽여야 해. 조용히 해. 따라와. 교도관들이 진혁을 끌고 나갔어요. 진혁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단아한 정장을 입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1년 전에 수동적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챙기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세요.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취임식장 맨 앞줄에는 강우가 앉아 있었어요. 부회장 배지를 단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분이 정말 대단하시죠? 옆 직원이 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강우 씨.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말고 평생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윤서연 회장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이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강우 씨,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지혜로움,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저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니에요. 시간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강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정말이에요. 강우가 일어나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강우를 꼭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함께 행복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가 펴져 있었습니다. 서연, 강우, 민준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김밥 먹어요. 민준이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강우가 김밥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이제 강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저 연 좀 날려주세요. 그래, 같이 날리자. 강우가 민준이를 목마 태웠어요. 와, 높다. 민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세요? 강우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데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높이 날아오르는 연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연이 민준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와, 그래. 우린 자유야. 서연이 강우를 바라봤어요. 강우도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사진 찍자. 다 같이. 강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아요.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강우가 셀카를 찍었어요. 찰칵? 예쁘게 나왔네. 진짜? 나 봐. 민준이가 휴대폰을 빼앗아 봤어요. 우와, 우리 다 웃고 있다. 그럼, 우린 행복하니까. 서연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해? 내일? 민준이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와, 아빠도 같이 가요? 민준이가 강우를 쳐다봤어요. 당연하지. 우리 셋이 같이 가는 거야. 좋아.
민준이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서연이 강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강우도 서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맙죠. 왜요? 당신을 만나서요. 그리고 민준이도. 강우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아. 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쳐다봤습니다. 저 가족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러게. 보기 좋네. 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5년 전 식탁 밑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녀처럼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끝났어. 진짜 끝났어.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더 꼭 안았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요. 새로운 시작.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석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장 여사가 홀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서연의 결혼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윤서연 회장, 강우 부회장과 내년 봄 결혼 예정. 장 여사가 리모컨을 던졌어요. TV가 꺼졌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장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여사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싫어. 다 필요 없어. 여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약을 건넸습니다. 장 여사가 마지못해 약을 받았어요. 면회 오신 분 없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 아무도 안 와.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가족? 내겐 가족이 없어. 장 여사가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놀라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간호사가 방을 나갔어요. 장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장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진혁이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벽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죽여야 해.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박진혁? 면회 왔다? 면회? 누가?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래. 나와. 진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면회실로 끌려갔습니다. 유리 너머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진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항소 기각됐습니다. 30년 확정입니다. 뭐? 30년?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 감형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안 돼. 다시 해봐. 다시. 죄송합니다.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어디가? 이 자식아. 진혁이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나가버렸어요. 안 돼. 안 돼. 진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진혁을 끌고 독방으로 데려갔어요. 들어가. 쿵. 문이 닫혔습니다. 진혁이 벽을 두드렸어요. 나 좀 나가게 해줘. 제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혁이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보육원이었습니다. 서연과 강우가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 새 책가방이야. 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책가방을 받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열심히 할게요.
누나는 여기 살았어요? 한 아이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응, 누나도 여기서 자랐어. 정말요? 그럼 누나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럼, 똑같았지.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누나는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계속 노력했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희도 다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누나처럼 될래요. 나도, 저도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다들 할 수 있어. 꿈을 잃지 마. 강우가 옆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강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았어요. 보육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이 보육원을 돌아봤어요. 선생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어머니의 자랑이에요. 서연이 강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강우, 민준 세 사람이 손잡고 웃는 사진이 마지막으로 비쳤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취임 2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본사 로비에는 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사회자가 외쳤어요.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렸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잡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뛰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요. 네.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칵테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강우가 샴페인 잔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회장님. 2년이 벌써 지났네요. 고마워요, 부회장님.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다 회장님 능력이죠.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 근데 민준이는요? 오늘 안 보이던데. 강우가 물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올 거예요. 곧 올 겁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생이니 바쁘겠네요. 그러게요. 벌써 2학년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아, 왔구나. 서연이 민준이를 안았어요.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와,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한테도 자랑해봐. 강우가 민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아빠, 나 수학 100점. 우와, 역시 우리 민준이.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치킨. 좋아. 치킨 먹자.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파티에 온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회장님 가정이 참 화목하시네요. 그러게요. 보기 좋아요.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의 집 거실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치킨과 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서연이 접시를 나눠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외쳤습니다. 민준이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엄마, 아빠도 빨리 먹어요. 그래, 먹자. 강우가 피자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서연도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놀이공원? 또 가게? 응. 이번엔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아빠가 같이 타주면 돼. 민준이가 강우를 쳐다봤어요. 그럼 아빠랑 같이 타자. 엄마도 같이 탈래? 강우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래서 볼게요. 저는 무서워요. 에이, 엄마. 같이 타요. 미안. 민준아. 엄마는 정말 무서워. 알았어. 그럼 아빠랑만 탈게. 민준이가 강우의 팔을 꼭 잡았어요. 좋아. 우리 남자들끼리 타자. 와. 민준이가 좋아하며 환호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은 후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숙제는 다 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학교에서 다 했어.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당연하지. 나 이제 2학년이야. 민준이가 가슴을 폈어요. 강우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이제 다 컸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민준이는 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의사. 의사? 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정말? 응.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민준이가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도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민준아. 나도 엄마 사랑해. 강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한강공원 잔디밭이었습니다. 서연, 강우, 민준이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봐. 연이 높이 날아가. 와, 정말 높다. 서연이 손뼉을 쳤어요. 민준아, 조심해.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연주를 꽉 잡고 뛰어다녔어요.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우 씨, 고마워요. 왜요? 갑자기 민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줘서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어?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하늘도 날 수 있어? 그래. 꿈을 꾸면 다 할 수 있어. 와, 그럼 나 비행기 조종사도 될 수 있어? 당연하지. 민준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강우가 민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야호! 민준이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강우가 민준이를 빙빙 돌렸어요. 하하! 민준이가 크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악몽은 끝났어.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5년 전 식탁 밑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녀처럼 살았던 날들, 모욕당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선생님,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행복해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지나갔어요. 회장님, 사진 찍어요. 강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세 사람이 모여 섰어요. 강우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찰칵? 어때요? 잘 나왔어요? 와, 우리 다 웃고 있어. 민준이가 휴대폰을 보며 좋아했어요. 그럼, 우린 행복한 가족이니까. 서연이 민준이와 강우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뭐해? 내일? 집에서 쉬자. 에이, 재미없어.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수족관 가고 싶어. 수족관? 좋지. 가자. 와, 정말? 응.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좋아. 민준이가 깡충깡충 뛰었어요. 서연과 강우가 웃으며 민준이를 따라갔습니다. 카메라가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걷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서연의 미소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사라지고 희망만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이어서 강우의 따뜻한 눈빛이 비쳤습니다. 민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는 장면으로 화면이 채워졌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끝.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남았어요. 서연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아마도 은혜 선생님이 서연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바람이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긴 여정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식탁 밑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던 서연 씨가 마침내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 어떠셨나요? 고아라는 이유로, 힘없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짓밟혔던 지난 5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악을 심판하고 소중한 아이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힌 진혁과 장여사의 비참한 최후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그 누구보다 아끼는 강우 씨와 서연 씨, 그리고 민준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연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찾아오고 긴 밤이 지나면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서연 씨 가족의 앞날에 늘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